불 엄청 났다면서요. 아까 학생이 저기 사진 보시던데. 와, 어마어마. 인명피해 6명? 근데 다쳤다는데? 진짜요? 많이 추워요, 여러분? 너무 시끄럽죠? 막 시끄러워서. 추우면 제가 킬게요. 추우면. 혹시 추우면. 제가 불 제일 무서워하는데, 불. 세상에서 불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여름이나 모든 계절에 반팔을 못 입어요. 여름에도. 화상 때문에. 화상이, 오른쪽 팔 이렇게 화상이에요. 다. 그래서 불 제일 무서운데, 큰일 났네요, 그분들. 이 화상 입으면 장난 아닌데. 모르죠? 화상 딱 했을 때 이 피부가 녹는 느낌 모르잖아요. 모르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불 조심하시고. 자, 3번 보세요. 3번 별빛입니다, 여러분들. 자, 간단한 문제지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유형으로 변형시키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할게요. 태조 때 여러분들 태조를 왕으로 올리고 조선의 정치 업적을,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모든 기틀을 확립한 인물이 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정도전이 쓴 이 법전 하나가 뭡니까? 여거에 의해서 이제 거의 기틀을 다 짠 거예요. 조선 경국전이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정치합쟁 어떻게 해야 된대요? 왕이 독재를 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하도 어때요? 반역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진 신하를 뽑아서 왕과 신하가 같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왕이 독재하거나 미친놈일 때는 어때요? 쫓아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정치라 그랬어요?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즉 왕과 신하의 관계는 뭐여야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물론 서열상 당연히 왕이 위고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 하지만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확립되지 못합니다. 왜요? 태종 말년에 일어난 무슨 난이 터졌어요? 1차 왕자의 난이 터지죠? 맞죠? 자, 그래서 누가 즉위하고요? 잠깐 정종이 즉위했다가 두 번째 2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 결국 정종은 어때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말아요? 자, 자기 동생 태종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1, 2차 왕자의 난 관련 인물이 누구예요? 이방원이었죠? 맞죠? 자기 형제 다 죽인 놈 아니야. 무서운 놈이잖아요. 정도전도 어떻게 됐어요?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태종은요, 이 정도전 때 정치체제를 비판하고요. 무슨 체제로 바꿔버려요? 육조 직계제로 바꿔버리죠. 맞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이 당시 때 여러분들, 고려 말에 최고기구였던 도평 의사사가 명칭이 뭘로 바뀌죠? 정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의정부로 딱 바뀐 건 정종이고요. 의정부 명칭을 딱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시험 낼까 안 낼까? 내진 않아요. 그냥 조선 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정확히 정종이냐 태종이냐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선 초창기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육조직계제는 무슨 체제예요? 왕권 중심의 체제 아니에요? 맞죠? 최고 재상들이 소속된 의정부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요. 자, 뭐를 독립시켜요? 사관원을 독립시키죠. 원래 사관원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원래. 간쟁기구로서 왕을 견제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독립해서 이방원이 직접 지휘했다는 거니까 이때는 누굴 견제하는 거예요? 신하 견제예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원래는 왕권 견제인데 태종 때만 신하 견제였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슨 강화? 왕권 강화 임해요. 2개 꼭 알아야 돼요. 왕권 강화 2개. 자, 그리고 뭐 혁파합니까? 지가 뭐 했어요? 사병 일꾼을 난일켰죠. 그치?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관리들이 뭐예요? 모든 왕족, 정치인들이 다 사병을 못 거느리게 합니다. 사병 폐지시켜버리죠. 그래서 국왕이 직접 군대를 통솔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후에 즉위한 왕이 누구죠? 이렇게 왕권을 안정화시켜놓고 즉위한 왕이 누구예요? 셋째 아들 세종이죠. 됐죠? 자, 세종은 자, 이 체제를 이제 바꿔버리고 무슨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요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바꾼 게 무슨 체제? 육조직계제가 아니고 의정부 서사제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학술 연구기관 모두 설치해요. 집, 현, 전을 설치해서 자 여기서 두 개를 엽니다. 하나는 경연하고요. 하나는 서연이에요. 경연은 신하들에게 왕이 직접 강의 듣는 거예요. 서연은요. 세자들이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즉 뭐다? 대충 대략적으로 신하들이 권리가 요때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의미를 좀 보시면 돼요. 사관원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이후에 여러분들 즉위한 게 누구죠? 문종이죠. 세종은 정치 오래 못 잡아요. 몸이 약해서. 세자였던 문종 큰아들이 뭐합니까? 대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 죽고 문종이 왕권을 딱 잡지만 얘도 어때요? 이 사람도 몸이 약해요. 그래서 금방 죽고 어린 아들 누구에게 물려줘요? 단종에게 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어때요? 좀 어때? 불안하잖아요. 그치? 나이가 어리잖아, 지금 왕이. 10대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단종을 누구에게 이제 호의를 맡겼어요?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자, 세종이 다 키운 사람들이에요. 집현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하냐? 영화에 나왔을 거예요. 꼭 외울 필요 없어요. 구급에서. 황표 정치라 그래서 뭐예요? 일종의 뭐예요? 그냥 핫바지 사장이에요. 응? 즉 신하들이 뭐예요? 노란색 봉투에다 내용을 다 써놔요. 정치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국왕이 그거에 대해서 뭐만 하는 거예요?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 아니야. 자, 요거를 구실로 반정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세조였죠? 그쵸? 그게 무슨 정난? 개유 정난이었죠? 맞죠? 그래서 이 세조가 집권했을 때 반발이 여러분 세 개예요. 반발. 하나는 뭐예요? 이 징옥의 난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징옥의 난은 단종 때예요. 그러니까 개유정난 직후예요. 오케이? 하지만 세조가 집권했을 때라니까 어쨌든 그냥 알고 계셔도 되고 이징옥은 김종서 부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어난 게 뭐냐면 두 번째 반란 이시의 난 이런 것도 있고요. 알겠죠? 세조가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전국의 지방간평에서 지방간 힘을 막 빡세게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해가 함길도 즉 함경도 쪽에 있었던 이시해라는 사람이 불만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세조에게 반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명의 신하 뭐예요? 총 12명의 신하. 세조에 반발한 거. 사육신, 생육신이죠. 이건 죽은 사람들이고요. 이거는요. 그치? 정계를 떠난 인물들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조에 대한 반발이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조는 태종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자, 정치체제 다시 뭘로 바꿨어요? 6조 직계제죠? 그리고 세종이 키웠던 집현전 있죠? 폐지시키고 뭐도 안 열어요. 이거 둘 다 안 열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세조도. 무슨 강화? 왕권 강화. 그쵸?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태종 때보다 여러분들 군사력 다 강화시켜서 무슨 법? 보법을 실시해요. 여러분. 보법. 보법이 뭐예요? 16세 이상의 60세 이하의 모든 정남 남자들 있죠? 대상으로 뭐하고 뭘로 묶어요? 정군과 보인으로 묶죠? 맞죠? 자, 정군은 뭐예요? 지금 현직군이 나간 사람, 의무병. 그 다음에 보인은요, 그 정군을 뭐 해주는 거야? 보조해 주는 사람이에요. 총 몇 명? 2인이에요, 2인. 알겠죠? 저희 집이 남자 형제가 3명이에요. 저까지 합쳐서 3명. 3명이에요. 그래서 경제, 영제, 승제예요. 알겠죠? 제가 둘째고요. 그쵸? 첫째, 그 다음 막내예요, 막내. 얘가 졸라 똑똑해요. 큰일 났어요. 똑똑해서 맨날 1등이에요. 응? 전국 모의고사 막 1등 막 이지랄하고 있어요. 얘. 하여튼 경제, 영제, 승제. 자, 있는데, 자, 보면 제가 만약에 저희 형이 갔어. 그럼 뭐예요? 우리 둘이가 보조하는 거야. 세금을 대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뭐 하는 거야? 보조하는 거라고요. 생계를. 그 다음에 경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훈련기간 마치고 정군 복무기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럼 누가 또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둘이 하는 거예요. 또 가면요. 이 둘이 하는 거야. 이거를 60세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만약에 3명이 없고 막 남자가 별로 없죠? 그러면 인근 뭐예요? 인근 집안들이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뭐 복잡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대충 이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60세까지 영면제들까지 계속 뭐야? 돌아가는 체제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법이라고 하고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 만든 게 뭐였죠? 중앙군 무슨 이? 오이죠, 오이. 그쵸? 오이제.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무슨 체제예요? 내 고장을 이렇게 진으로 묶어가지고 지키는 체제 뭐예요? 진관 체제였죠? 맞죠? 이거 잘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세조 때 어때요? 국방력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됐습니까? 자, 세조 이후에 이제 누가 지겠습니까? 성종 즉위했죠. 자, 성종 때는 세조 때 어때요? 강력해진 게 아까 무슨 파? 세조에 여러분 이 개유정난 도움에서 누가 빠화가 세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명회 이런 사람들 훈구파의 권력이 엄청 강해지잖아 사실은요. 그리고 이것도 배웠죠. 여러분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법이 무슨 법이었어요? 토의제도. 직전법. 직전법 했을 때 이제 전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퇴직하면 생계가 걱정되니까 현직에 있을 때 뭐 했다 그랬어요? 막 부정부패 일으키죠. 농민들 몰락시키고 막 땅 넓혀가잖아.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부패했어요. 훈구파들이. 그러니까 성종 즉위하고 뭐 해야 돼요? 견제해야 되잖아요. 견제해야 돼서 누구 불러드립니까? 성리학에 투철했던 사림파 불러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김종직과 제자들 막 올라오죠? 김갱필하고 뭐 김일수 이런 사람 올라와서 어디에 집어넣어줘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삼사직에 집어넣어줘요. 삼사는 무슨 직이에요? 언관직. 그쵸? 뭔가 권력의 독점과 그런 그 독점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세 개 뭡니까? 사, 간원. 그죠? 사, 헌부. 그 다음에 엘리트 관료가 뭐예요? 홍문관. 그래서 홍문관에서 다시 뭘 열어요? 경연, 서연 이렇게 다시 또 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뭐요? 언제 때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세종 때 다시 돌아가려는 정치회복 기간이에요. 성종 때는. 됐죠? 그리고 무슨 법전론을 완료해요? 그치. 경국, 대전이라는 법전 편찬을 완료해서 요거대로 이제 뭐합니까? 법치주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나라를 끌려고 그러죠? 자, 핵심만 좀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조선 초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 태종을 찾아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태종. 몇 번이에요? 니은이에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두 개죠. 육조, 직계제화. 그 다음에 여기 안 썼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호패법. 그렇죠? 호패법.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뭐예요? 주민등록증 나누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쉽냐? 사병 폐지했죠. 그러면 국가가 직접 뭐예요? 병력 통솔해야 되죠. 그러면 전국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뭘 지급한 거예요? 호패. 알겠죠? 응?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병력을 모아가지고 통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호패 지급. 사원적 몰수는 뭐예요? 불교에 대해서 뭐야? 억압책 중에 하나죠. 원래 고려 때부터 이제 사원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는 면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적 몰수한다는 건 뭘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사원이 지급된 토지 싹 뺏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재정 확보 이런 거에 노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찾으셔야 돼요? 세종 찾아야 되죠? 세종 그럼 뭘까요? 세종. 그지, 기역이죠. 기역이죠. 그래서 기역 옆에 여러분들 무슨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나 지편전 이런 걸 써주셔야죠. 기역은 의정부 서사제나 지편전. 자, 그 다음에 누구 찾아야 돼? 문종 단종 없으니까 세조 찾아야죠. 몇 번이에요? 디귿. 그쵸? 그죠? 됐습니까? 이시에난 써있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뭐예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죠. 도첩제 폐지가 무슨 뜻이에요? 아예 국가에서 승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첩제 폐지 밑에다가 산간불교 써주세요. 자, 그래서 성종 이후에는 고려는 완전히 조선의 불교는 산간불교로 잘 나간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쭉 그렇게 갔다 가면 안 돼요. 특별한 시기 때 궁중에 보울한 승려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무슨 왕 때예요? 문정왕후가 잡았던 명종 때 잠깐 그런 적이 있어요. 잠깐. 자, 아무튼 간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지, 1번.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공통적인 설명 옳은 것. 자,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회 크고 자금이 없고 모두 밑줄 주세요. 어디에 불 쫓았대요? 어디에 쫓았대요? 6조. 6조에 붙쫓아.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이 키워드네요. 자, 의정부의 관여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므로 옛날로부터의 재상을 임명한 뜻에 어긋났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재주의 심의뿐이었다. 이거 뭐예요? 무슨 체제예요? 의정부 서사제예요? 6조 직계제예요? 그래요. 6조 직계제.
자, 6조 집계제 옳은 것. 정답은 쉽죠? 몇 번이에요? 그래요. 4번. 4번. 정확히 태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태종실록에 있는 자료입니다.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 묶고 이거는 무슨 제? 의정부 서사제죠. 그쵸? 1번, 2번은 의정부 서사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보세요. 이건 대외관계 문제예요. 자, 우리 조선전기 때 여러분들, 조선전기 때 대외관계를 봅시다. 자, 이거 조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엔 뭐가 들어섰죠? 명이 들어섰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무슨 족이 있어요? 여진족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있습니까? 일본이죠? 그쵸? 우리가 왜라고 하는 까닭은 뭐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낮게 까는 거예요. 자, 조선의 여러분 대외관계는 뭡니까? 네 글자로 4대 교린 관계라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4대 교린. 적절히 친선을 꾀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4대는 어쨌든 어느 나라 하겠어요? 당연히 명이죠. 명.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막 4대를 심한 거 아니에요. 조선 전기 때 훈구파는 우리의 그러니까 현실주의 학파로서 약간 우리 실제 이익도 많이 꾀요. 그래서 맹목적 4대주의가 아니에요. 막 무조건 4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명과 4대하지만 실리를 꾀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굳이 명을 안 건들고 명과 모아놓으면서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우리 이득을 조금 얻어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형식상 우리는 정기적으로 뭘 갖다 바치긴 해야 돼요. 조금 갖다 바치긴 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명에 뭘 쓰기도 해야 돼요. 연호를 쓰기도 해야 됩니다. 일단 명 황제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어쨌든 형식상, 그제? 4대 했지만 우리 실리를 많이 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교리는 약간 우리가 밑으로 깔아보면서 적절히 얘들을 뭐예요? 구슬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해서 교린했죠? 하나는 뭐 동남아시아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외하고 바로 뭐예요? 여진과 일본, 즉 외에 대해서 교린합니다. 자, 여신이 여러분 강경과 회유 있고요. 마찬가지 일본도 강경과 회유가 있어요. 됐죠? 자, 여진에 대해서 강경책은 뭐예요? 북진과 그 다음에 세종 때 사군육직 개척이에요. 됐습니까? 바로니까 계속 태종 때부터 쭉쭉쭉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쭉쭉 올라가다가 세종대왕 때 이르러 여기다가 사군, 여기 육진을 설치해서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어때요? 우리 영토 되잖아요. 현재 국경선까지 확보합니다. 근데 여기는 막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여진족들의 어쨌든 간에 주거지를 빼앗았기 때문에 얘들의 침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려고 북경, 함경도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뭘 설치합니까? 역소를 설치해서 뭘 허가해줘요? 뭘 거래해줘요? 식량을 많이 허락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귀순한 여진족에 대해서는 뭐도 줍니까? 관직이나 주택도 막 제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것 때문에 조금 명가의 갈등도 있긴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왜? 명나라는 무슨 족이에요? 중국. 한족이야. 옛날 고려 때 여러분 한족 뭐였어요? 송이었죠. 송은 여진이 세운 무슨 나라에서 망한 적이 있어요? 금 있죠. 금이 송을 쳐가지고 남쪽으로 후퇴시켰잖아. 그죠? 그래서 북남으로 분열됐다가 북송은 여진의 금나라가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송나라가 쇠퇴했었어요. 금나라 때문에, 여진족 때문에. 근데 여진족하고 우리나라랑 좀 붙어먹으니까 좀 어때요? 명나라 황제가 불안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큰 갈등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넘어갔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게 바로, 강경과 회유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강경과 회유 뭐예요? 자, 이 외구의 속을 어딥니까? 여기를 근거지 우리는 막 쳐들어오잖아. 어디에요? 대마도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계속 우리나라 막 침입했죠. 식량을 타려고. 그래서 스시마 섬을 이때 완벽하게 정벌합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주, 스시마도주의 항복을 완전히 받아내요. 알겠죠? 오케이? 대신 또 어때요? 일본 놈들이 또 간사한 게 조금 안정되면 또 어때요? 또 막 침입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똑똑한 세종은 뭐랍니까? 차라리 뭐 해주자?
허가를 해주자. 교류를 해주자. 적극적으로 해서 뭘 개항하죠? 세계항구를 개항하죠. 3표 외워야 돼요. 공무원 시험 외웁니다. 자, 세계항구 뭐예요? 부산포. 그 다음에요. 진해 제포. 그 다음에 울산 뭐예요? 연포죠. 지읒, 이응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항구를 개항하고 식량을 허가해 주는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약조를 체계해요? 계획, 약조를 체결해서 딱 정해진 양만 허가를 해주잖아요. 무한정이 아니고.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경과 회의였다. 됐습니까? 자, 5번은 이 문제와 관련된 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5번 문제는. 자, 지금 여기 지금 사료에서 여러분들 딱 확실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나왔어요, 지금. 그쵸? 사고을이에요. 사고을이니까 뭐에 해당해요? 세종 때 개척됐던 사군에 해당하죠? 사군. 그죠? 자, 됐죠?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돼요. 잘 봐요. 자, 그럼 우리가 새로 개척한 지대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개척한 데 발전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 보내야죠. 그래서 무슨 정책 실시해요? 3인 정책을 실시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 보내가지고 여기는 막 뭐예요? 개척하고 뭐야? 발전시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관리할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지방관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방관들이 어때요? 다 가기 싫어해요. 이거 맨날 제가 종합반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가라면 갈 거예요? 합격 안 해도 되니까 북한 가서 한 5년 근무하면 합격자를 해줄게. 쉽진 않죠.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안 갈라니까 세종이 고안한 게 무슨 제도일까요? 그렇죠. 토관제도예요. 거기 토착민을 뭐예요? 그냥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무슨 인이었을까요? 여진인이에요. 여진인. 우리나라의 귀순한 여진인. 그러면 여진이지만 높은 관직으로 등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승진 차별을 약간 한 거야. 그래서 승진을 하더라도 제한을 딱 둬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시험이 나와도 당연히 숫자를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꿔. 절대 9급에서 안 바꿔요. 알겠죠? 그냥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토착민을 관리를 임명하되 이 사람의 승진은 굉장히 차별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옳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4번을 조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4번. 예외적으로 이쪽은 파견 못합니다. 임명한 거지. 2번은요? 2번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일단 동해 아니에요? 동해? 동해. 동해는 강원도 지역이에요. 현재 강원도 지역. 그죠? 강릉시 이런 데입니다. 1번은 어디예요? 원명교체기에 혼란을 듣다 공민왕이 수복했던 곳이다. 쌍성 총관 보니까 천령 이북의 땅이죠? 그렇죠? 천령 이북의 땅. 영흥지방 위쪽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음 지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래서 봤고요. 자, 넘깁니다. 오케이, 6번 별표 칩니다.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임진왜란의 배경이나 임진왜란의 결과는 어때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뭐 하나 얘기해주면 정치사가 여러분들 조선이 시대구분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조선은? 시대구분설 되게 많은데 일단은 조선은 시대구분설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붕당으로 잡아요. 붕당. 그러니까 15세기는 뭐예요? 훈구파 집권기고요. 16세기 중반까지가 뭐예요? 중후반까지가 사화죠. 사화. 훈구와 사림이 싸우던 시기죠. 그리고 선조 이후부터 어때요? 살인파가 집권하죠. 그리고 선조 때가 동서 그다음에 뭐예요? 북남까지 분열나던 시기예요. 그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누가 집권해요? 북인 집권하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정치사에서 시대 구분할 때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시험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럼 우리 수험국사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강사가 맨날 이거 얘기했는데 난 아닌 것 같아. 수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더 헷갈려져요. 수험에서는 임진왜란 전으로 나누시면 돼요. 전기와 후기를. 알겠죠? 수험에서. 알겠죠? 이거는 진짜 전문국사예요. 정통국사, 전문국사. 대학에서 배우는 거. 미친놈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응? 수험으로 해야죠. 수험으로. 자, 아무튼 뭐 나라고 이거 모르겠습니까? 배운 사람인데. 근데 수험에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뉜 거예요. 임진왜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러면 6번은 지금 봐봐요. 임진왜란 이
국내적으로 끼친 영향은 아무튼 이제 조선 후기로 우리가 넘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아무튼 어때요? 우리가 인구도 많이 줄고요. 토지도 굉장히 어때요? 불타죠. 재정이 말도 아니겠죠. 그래서 재정 회복을 위해서 국가에서 발행한 두 개가 뭐였어요? 중요한 거. 공명첩 납속책이었죠. 맞죠?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걸 사들이면서 막 관직을 받아내잖아. 그래서 신분제 동의회계가 됐죠. 그래서 1번 맞는 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18, 19세기 가면 양반이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양반 계층이? 70, 80%예요. 알겠죠? 그러면 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양반들이, 붕당들이 치열하게 싸운지 알겠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져가지고 향촌 쫓겨났어요. 뭐 어떻게 돼요? 평신되는 거예요. 맞잖아. 옛날엔 어땠어요? 내가 향촌에 있어도 내가 양반이랑 권위가 있으니까 어때요? 막 위세를 부릴 수 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개나소나 많죠. 그치? 아무도 인사도 안 해. 알아주지도 않아. 저 새끼 쫓겨난 놈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내려가려고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붕당 정치 변질 환국이었잖아요. 환국. 오케이? 자, 아무튼 1번 맞고요, 여러분들. 2번은요. 되게 중요하죠, 이거. 명예 세력이 약해졌대요. 왜 약해졌죠? 쉽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세계사가 아니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그쵸? 국력이 약해진 틈타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할 후금을 건국했다. 되게 중요하죠. 후금. 그래서 후금이 건국해서 누구 막 칩니까? 명나라를 막 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왕이 누구예요? 광해군이었잖아요. 광해군. 그죠? 아무튼 2번도 맞고요. 자, 3번. 조선에서는 최초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틀렸죠? 뭐 정답은 쉬웠어요. 그치? 비변사 설치는 언제예요? 16세기 중종 때 무슨 회란? 삼포회란 이후에.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변방지방에 대해서 어때요? 적절한 의정부가 기능을 못하잖아. 그래서 비변사라는 기구 설치해서 대응을 하다가 계속적인 전쟁과 이런 전란에 휘말리면서 비변사가 어떻게 돼요? 최고 기구화 됐잖아요. 됐죠? 자, 4번.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되었다. 맞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버립니다. 이때 이제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가 죽어요. 알겠죠?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말고도 막 외워야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사고 불탄 것도 외우셔야죠. 맞죠? 또 어떤 건물이 파괴되었나 그것도 외워야 되죠. 할 거 많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꼭꼭 공부해 주세요. 자, 7번 볼게요. 가나 주장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단 나의 인조실록 보여요? 인조실록? 여러분 인조 때 배운 거 뭐 있었어요? 인조. 일단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게 누구예요? 인조죠. 그쵸? 누가 일으켰어요? 서인 일으켰고요. 누구를 연합시켜줘요? 남인을 껴주죠. 맞지? 이때 여러분 쫓겨난 당파가 무슨 당파였어요? 추락한 당파. 북인이라는 붕당이었죠. 맞죠? 자, 북인과 광해군의 무슨 외교? 여러분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것만 할게요. 중리 외교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쫓겨난 거 아니야. 그쵸? 성리학적으로 대의명분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반정 일으키고 서인과 남인이 집권합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둘 때문에 무슨 정책으로 바뀌죠? 그죠? 성리학적 명분으로, 의리 명분은 막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명, 그 다음에 여진을 낮게 보죠. 배금하잖아요. 맞죠? 이거를 후금이 알게 된 사건이 무슨 난이었어요? 한양이 불탄 적이 있어요. 불탔대. 그쵸? 함락당한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인조반정 1등 공신. 이괄이라는 놈이었죠? 그쵸? 얘가 난을 일으켰으나 이괄의 얘는 죽어도 잔당들이 어디로 투항해요? 후금에 투항해가지고 조선에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여진족 금나라의 후금에 여러분 황제가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며 쳐들어온 게 무슨 노라니까요? 정묘호란. 그러니까 광해군 때는 여러분 후금과 친선을 했잖아. 그러니까 후금 황제로서는 광해군이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어이 새끼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조 올라가고 서인과 남인이 배금을 하니까 그치? 요 사실 알게 됐으니까 쳐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묘호란 때는 이놈들이 보여주기 싫어 온 거예요. 군대 다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끝나고 이후에 이제 후금이 명을 완전히 제압하고 국호를 뭘로 바꿉니까? 자, 중원을 제압하고 청으로 바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뭘 요구했어요? 옛날 고려처럼, 고려시대 때처럼 4대를 갑니다. 이때 갈려졌던 게 가와나예요. 알겠죠? 이때 가와나라고요. 가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주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화는 뭐예요? 일단 화해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후위를 도모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새끼 나라 팔아먹은 새끼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자,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의 허물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신은 어느 날 화친하려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쳐서 오랑캐, 봐봐요. 오랑캐는 용을 썼잖아요. 그죠?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고 끝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며 종묘사직이 뭐예요? 우리 조선 국가죠. 응? 자, 조선 국가를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나가 지랄합니다.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했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게 부모의 나라입니다. 신화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 무슨 파예요? 주전파죠? 싸우자는 주전론이죠. 주전론. 몇 번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결국 뭐가 채택됐어요? 가가 채택됐어요? 나가 채택됐어요? 대부분의 서인남이는 친명배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주전론이 채택됨으로써 무슨 호란? 그렇죠. 우리나라 쑥대밭이 됐던 무슨 호란? 저 병자호란이 이제 어때요? 발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알 수 있는 게 무슨 굴욕? 삼전도. 그렇죠. 굴욕 사건에서 비석 딱 세워져 있죠. 그렇죠? 삼전도 비. 자,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 일단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이죠. 청해 침략을 초래하였다. 만약에 3번에 청이 아니고 후금의 침략을 초래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래는 틀려야 돼요. 원래는 틀려야 되는데 이건 출제자 지 생각, 지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만약에 어차피 후금이나 청이나 여진족이 세웠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급하게 고르지 마시고요. 좀 애매했을 땐 다른 문구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애매했을 때. 저는 당연히 모의고사니까 정확하게 낸 거고요. 실제 기출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1번은 여러분들 맞아요? 될 수가 없죠. 광해군은 중립에 교한 거고 요 사건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2번은 뭐 이상한 소리예요. 외란이 아니고 이건 호란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이갈의 난이 원인이 되어 제기되었다. 이거 아니죠? 이갈의 난하고 관련된 건 정묘호란이잖아요. 이건 지금 병자호란 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건 3번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세력에 대한 옳은 설명. 조선의 성종 때를 전후하여 등장한 정치 세력 3, 4직을 담당. 영남과 기호지방 중심 성장. 영남 경상도고요. 기호는 뭐예요? 충청, 경기죠. 그쵸? 자,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독자적 학문여를 개척했다. 이게 무슨 파예요?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인파죠, 살인파. 자, 살인파에 대해서 모두 그룹 몇 개인가? 기억 맞아요? 살인파가 세운 학교 뭐예요? 서원. 그쵸? 기억 맞죠? 자, 니은은요? 주로 과거나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한 건 당연히 기반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앙관직, 중앙직. 그죠?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이게 이제 암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암기 문제예요. 주례를 중시한 건 누굴까요? 옛날 주나라란 나라 있어요, 중국에. 주나라의 정치제도를 우리나라나 이 중국 계속 써먹어요. 그래서 이거 주례라는 책은 뭐냐면 이 책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국가의 정치제도나 아니면 국왕의 뭐라 해야 되냐? 자, 국왕의 정치나 정치관. 자, 국왕의 정치관이나 국가의 정치제도 이런 거에 대해 써 있는 책이 주례예요. 주례. 그러면 국가의 정치제도나 국왕의 정치관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중앙에서 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통제하라는 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나라가 중국 기억나요? 주가 주 전에 무슨 나라예요? 주 전에 은이라는 나라 있어요. 오케이? 은이 망하고 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주는 은보다는 영토가 되게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주례라는 책은 주로 당연히 중앙에 기반한 세력들이 주로 뭐 한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읽었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훈구파와 관련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살인파랑 관련 있는 책은 뭐예요? 주로. 당연히 주자가래죠. 살인파들은 꼭 중앙에서 지방을 뭐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치? 통제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개인들이 성리학을 습득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서 주자가라를 막 읽어서 실천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이 다 착해지니까.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고 본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살인파들은 주로 주자가래죠. 그렇다고 조심해요. 훈구파가 주자가래를 안 읽었다 이게 아니고 주로 알겠죠? 주로 중시한 책은 훈구파는 주례, 그죠? 살인파는 주자가래 이렇게 알아야죠. 확 이분법으로 끊으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리엘. 이거는 여러분 꼭 외울 필요 없죠. 대지주, 관학파 당연히 누구예요? 훈구파, 중앙에 기반한 훈구파. 얘들 공신 출신들이잖아요. 미음,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면서 향촌 자치를 내세웠다. 이것도 어때요? 살인파죠, 이거는. 그죠? 그 왕도 정치 동그라미 치세요. 왕도 정치가 뭐예요? 왕이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랑 같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얘들은 절대로 패도 정치 같은 건 인정하지 않아요. 즉 왕이 막 신하를 막 눌러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얘들은 초창기 때부터 정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한 애들이에요? 살인파가? 아니지. 늦게 정치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성리학 교재에 써있는 책만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나라가 올바르게 했구나. 그래서 요것만 내세운 거야. 근데 훈구파들은 어때요? 왕도 정치를 지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인정해요. 누르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패도 정치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패도 정치를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훈구파는 왕도 정치, 패도 정치 인정. 둘 다 인정. 살인파는요. 왕도 정치만을 인정. 책에 써있는 것만 인정한다고요. 알겠죠? 그럼 누가 조금 현실주의자에 가까워요? 누가 조금 현실주의자? 훈구파 현실주의자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지 알아요? 훈구파, 살인파 비교 문제가 안 나왔어요, 요새. 2013년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것 같아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뭐뭐가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살인에 대한 건 기억 맞고요. 미음 맞죠? 그래서 두 개입니다. 1번이에요.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훈구파에 대한 내용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9번 대화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쉽죠? 아예 이제 살을 키워도 팍 나왔잖아요. 성종 죽고 여러분들 성종 죽고 누가 즉위해요? 조선시대의 이 망나니이자 그쵸? 나라를 말아먹은 인간 누가 즉위해요? 면서도 조금 불쌍하기도 한 인물 누굽니까? 연산군이죠? 맞죠? 이때 두 사화가 뭐예요? 무오사와 갑자사화죠. 그쵸? 갑자사를 재미있게 풀어 쓴 영화가 왕의 남자. 한번 봐보세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왕의 남자 되게 재밌게 풀었잖아요. 갑자사 그 장면 혹시 기억나요? 왕 신하들이 막 있고 여기 이제 대비 앉아있고 할방구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뭐예요? 여자들 그쵸? 비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앉아있죠. 술 먹고 있죠. 여기서 막 광대들이 뭐합니까? 판을 막 버리죠. 막 판 버리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름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이중기인가? 이중기 맞아요? 이중기 있고, 그 다음에 가무성 있죠? 가무성이 왕 역할하고 이중기가 이제 이 연산군의 엄마, 윤씨 역할을 해가지고 뭐예요? 얘 사형 먹고 죽는 역할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비가 시켜가지고 죽이는 걸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산군이 보고 분노해서 삐쳐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다 죽이잖아요. 대비도 죽여버리고. 응? 그래서 아니야 보세요. 알겠죠? 왕의 남자 재밌게 풀어 쓴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죽인 건 아니에요. 실록을 찾아봐서 자기 엄마와 관련된 사람들 죽인 거예요. 실록을 지 멋대로 찾아봐갖고 이런 거는 좀 재밌게 풀어 쓴 거죠. 아무튼 이거 아니지. 여러분 갑자사가 아니죠. 자, 성종 때 올라온 김종직이 쓴 글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조의 제문이었는데 이 조의 제문이 뭡니까? 중국에서 황후라는 사람이 의제라는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에 진 망하고 그 이후에 진 망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요거를 우리나라 일에 대립시킨 거야. 비유한 거예요. 대입시킨 거야. 이 황후는 누굴 말해요?
그렇죠? 수양군이고요. 의제는요. 단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려서 그 제자가 누구예요? 김정직 제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요 글을 읽은 거지. 지 스승의 글. 그러면 김일손은 어디에 근무했겠어요? 당연히. 사관이었는데, 즉 춘추관에 근무를 한 거죠. 춘추관. 그쵸? 실록 편찬하는 거. 그래서 성종실록 편찬했을 때 이제 뭐야? 이 조의제문의 딱 뜻을 알고 아 세조가 단종 죽였구나. 요 사실을 늘려했던 거야. 그럼 여러분 세조실록에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조가 관여했어요. 세조가 실록에 관여해서 지가 단종 폐위시킨 거 기록 안 해버려요. 숨긴 거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늘라했다가 누구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연산군 귀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사람들 처형한 게 뭐예요? 무오사하잖아요. 맞지? 맞죠? 그래서 김일손 죽고 김종직 어때요? 이미 죽었었는데 시체 꺼내서 또 죽이잖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하여튼 조의제문이 바로 여러분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무오사의 키워드예요. 무오사의 키워드. 자, 그러면 무오사 관련된 거 골라보시면 뭘까요? 무오사 관련된 거. 바로 나와야지 몇 번? 1번. 그쵸? 김일손이 뭐 할라 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인 거 있죠? 그 사실을 성종실록에 늘려다가 저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 훈구파가 있겠죠. 찔렀겠죠. 그치? 뒤에 들어가 결국 죽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잖아요. 1대 사화. 자, 2번은 여러분들 무슨 사인지 알아요? 훈구파를 몰아내고 살인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너무 급진적이었죠? 누굽니까? 조광조였죠?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죽은 사화니까 무슨 사화예요? 기묘사화였죠. 중종도 이제 어때요? 조광조를 처음에 신임하지만 너무 막 나가니까 어때요?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응? 설마 진짜 주초위양 때문에 죽였을까요? 응? 사람 병신이에요? 대나무의 주초위양, 조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고 죽였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뭐야? 그냥 여러분들 책에 쓰여있는 내용이고, 조광조가 너무 막 나가니까 이제 뭐야? 중종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응? 중종이 원했던 거는 훈구와 살인의 균형이었지 살인파를 등에서 훈구를 몰아버리는 게 아니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외척들이 막 뭐예요? 싸우는 거. 그쵸?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인종의 외척이 뭐였어요? 대윤파였어요. 윤임 대윤파. 그죠?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이 뭐예요? 윤현영 소윤파였고요. 그 뒤를 쫙 밀어주는 게 어떤 여자예요? 문정왕후였어요. 명종 엄마 문정왕후. 알겠죠? 그래서 대윤파를 싹그리 제거한 사건이 여러분들 을사사화였다. 3번의 을사사화. 4번이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 그렇죠. 4번이 갑자사화. 알겠죠? 이 문제가 서울시 7급 문제, 2014년 서울시 7급 문제 순서대로 연결하시로 나왔어요. 1, 2, 3, 4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고 순서대로 연결하시었어요. 오케이? 서울시인 게 좀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문제 잘 알아두시고. 자, 정답 1번이었고요. 자, 10번. 요거 하고 좀 쉽시다. 밑줄친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키워드 있어요. 뭐 있어요? 천거. 밑줄 있어요. 천거. 그래서 과거제도 중에 천거를 하는 거 여러분 현량과 있었어요. 대표적이에요. 현량과 써주시고. 역량이 있는 이제 뭐예요? 현인들, 선비들을 등용한다는 거죠.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이들은 소학으로 인재를 기르고, 소학, 뭐예요? 성리학 교재. 또, 기존에 있던 자치기구 유양소 대신, 밑줄세요. 향약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법을 도입하여, 백성들을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지방자치를 굉장히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훈구판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러나 너무 서두른 패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개혁에 배척당한 훈구 대신들이 불만을 품고 김윤의 망극한 화를 만들어 일시에 많은 선비들이 유배되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도입된 인물, 죽은 인물 누구예요? 조광조고요. 그죠? 조광조고요. 그 다음에 왕 때는 중종 때죠? 중종 때. 그러면 중종 때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죠? 그치? 대외적 문제를 골라야 돼요. 몇 번이에요? 그쵸. 이거 고른 분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3번이 3번. 중종 때 삼포해란 때문에 비변사 설치 하잖아요. 3번.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1번은 무슨 왕이에요?
명종이에요. 1번은 명종.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결과가 있었죠? 하나는 당연히 어때요? 또 한 번의 지방 변란이 있었으니까. 와, 비변사의 기능이 부각되죠? 그래서 비변사 정식기구화 혹은 상설기구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중종 때 설치되어 있었던 임시기구야. 임시소집기구야. 알겠죠? 그래서 비변사 정식기구, 상설기구. 또 하나 있어요. 지방에 무슨 체제가 무너졌을까요? 진관이 무너져요. 알겠죠? 왜냐면 대규모 침입이었거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명종 때문에 여러분 몇 세기예요? 16세기예요. 여러분 조선 16세기 기억나요? 무슨 문란이 있었어요? 수치? 제도의 문란으로 여러분들 농민들이 농촌을 막 이탈해요. 그러면 원래 조선 초기 때 진관체제나 오이제는 이건 뭐예요 이거? 대부분이 무슨 군으로 돼 있어요? 직업군이에요? 농민의무군이에요? 농병일치제 농민의무군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진관이 있는데 진관 안에 사실상 여러분 농민군이 많아요. 지금 적어요. 없단 말이에요. 수치체제 문란 때문에 농촌을 다 이탈해버려갖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을묘해변 때문에 만들어진 지방체제가 뭐예요? 한 곳에 다 모으는 거. 그렇죠. 재승방약. 그죠? 재승방약이 무슨 뜻이에요? 승리를 위한 방약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재승방약. 승리를 위한 방약. 무슨 승리를 임진왜란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뭘로 복구해요? 진관 다시 복구하잖아. 맞죠? 자, 아무튼 간에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 1번은 여러분 두 개 알아야 돼요. 이상한 소리 했는데 을묘해변 때문에 두 가지 비변사 정식기구 재승방약 체제 꼭 알아야 돼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명종 때 있었던 거 또 중요한 거 또 있는데 16세기 수치체제 문란으로 일어난 난 하나 있었어요. 난. 황해도 구월선에서 일어난 난. 백정 임꺽정의 난.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국사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정치사나 경제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70점 위로 못 올라가요.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서 계속 정체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렬이 모반사건 계기로 두 세력으로 분당되었다. 이거 뭐예요? 정렬이 모반사건 계기로 누가 탄압을 받아요? 도능인이 처음에 탄압받죠? 근데 서인이 잠깐 잡지? 근데 서인도 왜 탄압을 받아요? 특히 정철이. 세자 책봉 건의했다가 선조는 신성군 올리고 싶은데 광해군 책봉 계속 주장하다 뭐예요? 욕먹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서인 첩을 둘러싸고 동인이 뭐하고 뭐로 갈렸어요? 북과 남으로 갈렸죠. 어쨌든 이건 4번은 무슨 왕 때 여러분들? 붕당정치 시작되는 선조 때잖아요. 4번은 선조 때.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하여튼,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 했고요. 10분 쉬고, 12시 10분에 11번부터 쭉 풀어 나갈게요.